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 취소할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해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야, 방 3개인데 5건 예약 받으면 미친놈이지 않냐?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비행기 좌석 예약할 때 오버부킹 시스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탄다고 했다가 실제 안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뭐 100석인데 103석 이렇게 105석 예약을 받으면 실제로 모두가 다 탑승해서 그냥 가게 됩니다. 그 확률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항공료는 비슷하게 드니까 돈 많이 들잖아. 비행기 한번 띄우려면.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건 확률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런 관점 교회는 그냥 독립시행 확률이죠. 독립시행 확률인데 취소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방이 부족하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5건의 예약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왜 3개의 방에 대해 5개 예약을 받은 거예요? 2명은 취소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아무도 취소하지 않거나 1명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1명도 취소하지 않을 확률, 이거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1명만 취소할 확률 3분의 2인데 3분의 2예요 4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뭐 조합 계산 쉽고요. 분모는 뭐 243일 거니까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243분의 112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곱셈만 잘 하시면 돼요. 9구단 다 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2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울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Y축의 방울 1만큼 P를 움직인다.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 보면 주사위를 계속 던지기 때문에 계속 확률을 계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여기 한번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확률은 계속 1인 겁니다. 지난 상태니까 더 이상 확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을 곱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A에 도착할 확률과 B에 도착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A에도 도착했는데 B를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곱사건의 확률만 빼주면 되겠네요. A에 도착할 확률을 PA라고 할게요. 저기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저기까지 가는 방법 자체가 4치 3개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울 1만큼, 그 외의 눈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울 1만큼이니까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1번 나와야 되죠.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얘를 가지고 확률을 쓰죠. 3분의 2를 가지고. 그러면 4 이하의 눈이 3번 나오면 3분의 2의 세제곱이고, 나머지 한 번은 그 외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에 도착할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81분의 32예요. 자, B에 도착할 확률은 3개 2개죠. 그럼 5C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243분의 80인가? 얘는 그냥 계산되네요. 계산이 간단해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A와 B를 둘 다 지나는 상황은 당연히 일단 A를 지난 상태에서 1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1로 갈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해됐죠? 맞잖아. A에 도착할 확률 곱하기 A에서 B로 갈 확률. A에서 B로 가려면 위로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4 이하의 눈이 아니고 5 이상의 눈이 남아야 되죠. 3분의 1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43분의 3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43분의 저게 3 곱해야 되니까 96 더하기 80 마이너스 32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27분의 16 나옵니다. 괜찮죠? 네, 독립시행 확률은 횟수만 잘 관찰하시면 아주 계산하기 쉬운 확률이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문제 좀 봐보죠. 그렇게까지 어려운가?
427번 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성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오는데 이거 처음부터 막 열심히 읽지 마.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핵심적인 정보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나와 있어요. A, B가 섞여서 좀 나와 있고요.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그죠? 예, 12%이다. 그리고 이민호 선택한 한 명이 남성일 때 20대일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민호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일 때, 이건 조건 확률일 거고, 알겠어요?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숫자가 30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60-A 더하기 B가 얼마냐면 이 12%라고 나와 있지만 300명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36명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A-B가 24명이다 라는 걸 알겠고, 두 번째, 여기 조건 확률 보세요. 남성일 때 20대의 확률이잖아요. 남성의 숫자 200명이니까 조건 확률은 반드시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개수분의 개수로 돼요. 그럼 남성일 때니까 표본 공간이 남성이잖아요. 200분의 얘가 20대의 확률 여기 있잖아요. A. 그리고 여성일 때 라고 돼 있죠. 그럼 여성 100명밖에 없잖아요. 100분의 30대 여성은 B명밖에 없잖아요. B다. B명을 치르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2B다. 이 두 개 연립하시면 A는 48, B는 24예요. 되게 쉽지 않니, 친구들? 되게 쉽잖아. 그치? 맞잖아요. 뭐 하나만 다시 얘기할 거냐면 라는 게 원래는 이거였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얘를 너네가 NS로 나누면서 이게 얻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조건 확률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뭘로 계산했죠?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것만 외워가지고 맨날 확률분의 확률로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분 확률은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시키는 문제가 한 80%가 됩니다.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률분의 확률로만 문제를 푸는 게 습관화되죠. 그러다가 개수분의 개수로 푸는 게 유리한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문제를 못 풉니다. 그냥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개수분의 개수도 되고 확률분의 확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심지어 개수분의 개수가 원래 기본 패턴이죠. 원래 만들어낸 건 개수분의 개수였습니다. 알겠죠? A, B, C, D, E, F 6명이 다음 규칙에 따라 공을 전달하는 놀이를 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냥 조건부 확률이고 A에서 시작하여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다시 공을 받지 못할 확률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1회 시행에서 A가 공을 받지 못할 확률 곱하기 2회 시행에서 A가 공을 받지 못할 확률 곱하기 3회 시행에서 A가 공을 받지 못할 확률 곱하기 이걸 5번 곱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요. 처음에서 A에서 시작하니까 A가 자기한테 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잖아.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공을 준 사람에게는 공을 줄 수 없다. 즉 내가 나한테 공을 준 상황은 없잖아. 그럼 1회 시행에서 A가 공을 받지 못할 확률은 당연히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회 시행에서 A가 누군가에 줬어요. B한테 줬다고 그냥 쳐봐요. B가 A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도 A는 공을 받지 못합니다. 그쵸? 그럼 두 번 시행이 거치고 나면 누군가에게 공이 가 있는데, 맞죠? 누군가에게 공이 가 있냐면 A를 제외한 나머지 5명한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A를 제외한 5명 중에서 2회 시행일 때, 그러니까 1회 시행일 때 공을 받았던 사람은 공을 못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지금 2회까지 시행을 했잖아요. 누군가 공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걔가 공을 주려고 해. 공을 주려고 하는데 이전에 자기한테 준 사람한테 못 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못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4명한테밖에 못 줘요. 그런데 A도 안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A까지 제외해야 되니까 3명한테밖에 못 줍니다. 자,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다 F 6명 있었다고 합시다. A가 처음에 D한테 공을 줬어요. 알겠죠? 이게 1회 시행이에요. 이제 D가 이번에는 C한테 공을 줬어요. 아무거나 하고 있잖아. 제가 지금 2회 시행입니다. 자, 이제 C가 공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C가 공을 주고 싶은데 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D는 못 줍니다. B는 줄 수 있고요. A도 줄 수 있죠. F도 줄 수 있고 E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런데 A는 받지 못한다면서. 그럼 A한테 주면 안 된단 말이잖아. 그래서 4분의 3인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C가 할 수 없이 야 F야 너 가져라. F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또 F 입장에서 봐볼까요? F는 얘한테 공을 못 줘. C한테 못 줍니다. 자기한테 못 주니까 얘랑 얘한테 줄 수 있죠. 또 4분의. 근데 얘한테 주면 안 된다며. 3이죠. 그냥 계속 4분의 3이야 이 D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64분의 27이 답이다. 기호를 쓰지 않아도 조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해되니 친구들아?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습니다. 429번 가위바위보가 좀 어려운가 봐요. 네.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단계 1에서 이긴 학생이 1명뿐이면 그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되고 이긴 학생이 2명이면 그러니까 1명뿐일 수 있잖아. 1명이 가위 내고 나머지 둘 다 보내면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 승자예요. 이긴 학생이 2명이면 2명이 가위 내고 나머지 1명 보내면 되잖아요. 이긴 학생이 없다는 말은 비겼다는 얘기인데 비기는 거 주의하세요. 비기는 건 셋 다 같은 걸 내도 비기지만 셋 다 다른 걸 내도 비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단계 1로 다시 간다.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자, 단계 3은 이긴 2명 중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최종 승자를 고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이 이길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규칙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가위바위보를 2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질 전 확률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전 확률만 계산하시면 조건 확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다 전 확률 계산해 볼게요. 자, 2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A가 이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상황은 어때야 되냐면 처음에 A를 포함한 2명이 이겼어. 그리고 그 2명이 다시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겼어. 이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처음에 A를 포함한 2명이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맞잖아. 이게 어려운 얘기야?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2사람이 이길 확률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A를 포함한 2명이니까 A랑 B가 이기거나 A랑 C랑 이기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A가 B랑 이겼다고 합시다. 2 곱하면 되니까. A랑 B가 둘 다 이겼어요. 그럼 A, B가 둘 다 이기려면 A, B는 주먹 가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내야 되죠. C는요?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먹을 내면 뭘 내겠어요? 가위를 냈겠고, 볼을 내면 주먹을 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하면 9예요. A도 주먹 가위보를 낼 수 있고 B도 주먹 가위보를 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3명이니까 27이네요. 27. 27이고 A가 가위 내고 이길 수 있고 주먹 내고 이길 수 있고 보 내고 이길 수 있으니까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A가 B랑 같이 이길 수도 있고 C랑 같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2가지를 곱해줘야 돼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긴 학생이 2명일 확률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맞잖아. 최종 승자로 정해져야 되잖아, A가. 그러면 이제 A가 B랑 이겼다 칩시다. 그럼 A랑 B랑 가위바위보를 하겠죠?
맞잖아. A랑 B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야. 이거 또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도 있는데 비기잖아. 물론 이것도 이제 3 곱하기 3 9분의 가위 내고 이기냐 주먹 내고 이기냐 보 내고 이기냐 해서 9분의 3에 3분의 1 해도 되지만 단순히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과 질 확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3분의 1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이긴 학생이 2명일 때 A가 최종 승자로 결정될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더하기 이거밖에 없냐? 아니에요. 처음에 비길 수 있잖아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은 얼마죠? 27분의 9입니다. 3분의 1. 왜냐? 다 똑같은 거 내고 비기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다 다른 거 내는 게 6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경우에서 27가지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자, 비겼죠? 그럼 셋 다 있어요. 그죠? A 혼자 이겨야 되죠? A 혼자 이기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27분의 3입니다. 모든 경우에서는 27이고 가위 내고 이길 수 있고 주먹 내고 이길 수 있고 보 내고 이길 수 있고 이때 BC는 알아서 내겠죠. 맞아요? 그러면 9분의 1이에요. 이해됐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의 상황이죠. 이거 말고는 A가 최종 승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끝입니다. 이게 전 확률입니다. 처음에 A를 포함한 2명이 이기고 A가 최종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비기고 A가 두 번째 혼자 이기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A가 이기면 안 된다니까? 그럼 경기가 한 번만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분자에 누가 올라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2명이다.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는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3명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올라야 된다? 저 약분하면 9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 그냥 27을 곱하죠. 그럼 2 더하기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방울 계산할 때 뭐 기호 같은 거 사실 거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 확률만 잘 파악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확률 공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거 개념이 있죠. 전 확률 공식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모든 조건방률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다음 431번.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건 좀 많이 어렵네. 혹시 이거 맞은 학생 있니? 이걸 맞은 학생은 조건부 확률의 신입니다. 신. 어려워요. 알겠죠? 네, 어렵고요. 6등분된 원판에 한 영역에 숫자 8이 적혀있어요. 이미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8을 제외한 8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임의로 뽑아 나머지 영역에 하나씩 적고 원판에 화살을 쏘았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5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 말은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 곱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근데 문제는 확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5칸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니? 일단 1, 2, 3, 4, 5, 6, 7, 9를 적어놓고 얘를 관찰하면서 문제를 풉시다. 왜냐면 이 중에 5개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런 얘기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 5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이 B. 그럼 B가 5 이상의 눈이니까 5 이상의 눈이면서 짝수라는 게 곱사건의 확률이잖아요. 맞죠? 예. 5 이상의 눈이면서 짝수 8 같은 거 되는 거고 뭐 6이나 이런 거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지금 뭘 보이려고 하냐면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곱사건이라는 게 짝수이면서 5 이상의 눈이어야 되거든요. 맞잖아. 그러면 5 이상의 짝수를 생각해보면 8이 이미 적혀 있으니까 6 아니면 8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로 분할됩니다.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1인 경우, 즉 5 이상의 짝수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예요. 근데 사실 1이라고 썼지만 실제 의미는 뭐겠냐면 A와 B의 곱사건이 뭐겠어요? 8밖에 없다 이 소리죠. 맞잖아. 이거 전에 이거 먼저 적을까? PA를 계산한다고 해보면 6분의 A 이런 식이겠지. A가 얼마인지 몰라요.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짝수가 2, 4, 6, 8까지 가능하니까 이때 A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P, B를 적어보면 5 이상의 눈이잖아요. 6분의 B인데 5 이상의 눈은 5, 6, 7, 8, 9인데 8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는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입니다. 이해하시죠? 아직 뭔지 몰라 나도. 숫자 어떻게 넣는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뽑는 거를 고려를 안 한다. 뽑는 걸 어떻게 고려하지? 뽑는 거를 고려한다는 말은 이런 뜻 있잖아요. 5개 숫자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판을 다 만든 다음에, 그죠? 그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경우수를 세서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풀어도 되나요? 라는 뜻이죠. 됩니다. 하지만 훨씬 길겠죠. 그게 풀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되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PA 곱사건 B를 구해보면 당연히 6분의 1이겠지. 맞잖아. 근데 실제로는 얘를 36분의 6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뽑는 거 고려하게 돼요 결국은.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6분의 A와 6분의 B의 곱이 36분의 6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6분의 A와 6분의 B의 곱이 되는 건데 문제는 A, B가 자유롭지 않아요. A는 1, 2, 3, 4만 되고 B는 2, 3, 4, 5만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럼 실제로 가능한 A, B의 순서쌍은 2, 3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맞죠? 1, 6 같은 건 안 될 거니까. 그 다음에 3, 2가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더 이상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능한 게 없다고. 자, 이제 확률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확률을 P1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확률을 P2라고 하겠습니다. 자, P1은 얼마냐면 지금 A가 2라는 게 뭐냐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2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짝수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8개의 숫자 중에 5개를 뽑아야 되는데 짝수가 이미 하나 들어있죠. 이미 하나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6분의 2 잠깐만요. 근데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저것도 해야겠네.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8이니까 5 이상의 짝수는 8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짝수는 5 미만의 짝수여야 되거든요. 5 미만의 짝수는 2, 4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짝수가 2개 된 상태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뽑아야 되냐? 아, 헷갈리네요. 맞아요.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춰놓고. 그게 더 빠르죠. 예, 그게 더 빠르니까. 5 이상의 눈일 확률은 6분의 B, 6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5 이상의 눈은 몇 개밖에 못 나오냐면 2개밖에 추가할 수 없어. 5, 6, 7, 9가 있는데 일단 6은 추가할 수가 없고 5, 7, 9가 있잖아요. 이 3개 중에 2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숫자를 아직 3개밖에 안 뽑은 상태예요. 나머지 수를 뽑아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EC1이 누구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둘 다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뽑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3C는 뭐냐면 5, 7, 9 중에 2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뽑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맞지 않니 친구들? 그리고 6은 뽑을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여기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숫자는 그냥 1, 3으로 채워집니다. 이해하시죠? 이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가. 네. 이때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56분의 6입니다. 됐니? 두 번째 P2를 계산해 볼게요. P2도 똑같이 85예요. 그런데 분자가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것들 좀 지워놓고 다시 할게. 자, 일단 사건 A의 확률이 6분의 3이거든. 그러면 짝수가 무조건 3개 있어야 돼요. 8 있으니까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5 이하의 짝수는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얘 때문에. 그럼 6은 못 뽑아요. 그럼 2, 4 두 개 다 뽑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C2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은 지금 B가 2인 상태이기 때문에 6분의 2거든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5, 7, 9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8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C1이 됩니다. 그러면 5, 7, 9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까 얘들도 못 뽑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또 2C, 1, 3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56분의 3이 돼요. 아예 어렵다. 얘랑 얘 더해야 됩니다.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A와 B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2개라고 썼지만 A와 B의 곱사건 자체가 6하고 8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리고 이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6분의 12예요. 이것도 6분의 A 곱하기 6분의 B여야 되는데 맞죠? 예. 이게 가능한 경우가 A, B가 3, 4인 경우랑 4, 3인 경우 또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P3, 얘를 P4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P3의 확률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당연히 85일 거예요. 그 다음에 6분의 3이니까 짝수는 3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5 이상의 짝수는 2개 있어야 되니까 6은 이미 뽑힌 상태입니다. 뽑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8도 이미 뽑힌 상태예요. 그럼 2, 4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21. 그럼 짝수는 채웠어요. 두 번째 5 이상의 눈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5, 6, 7, 9인데 6은 뽑으면 안 되죠. 그럼 5, 7, 9 셋 다 뽑아야 되지 않냐? 4개. 6을 이미 뽑았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6을 이미 뽑은 겁니다. 6을 이미 뽑은 거니까 그럼 5, 7, 9 중에 2개만 뽑으면 돼요. 3C. 됐죠? 그러면 5, 7, 9 중에 2개를 뽑은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짝수가 3개. 2, 4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3개 뽑았으니까 1, 3이 그냥 들어오는 건가?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나도 말하다 헷갈렸거든. 6, 8은 이미 뽑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짝수가 3개 있어야 되죠.
6하고 8하고 2와 4 중에 하나 고른 거죠. 2, C, 1 됐고 2, 4 이제 둘 다 뽑을 수 없어요. 그리고 5 이상의 눈은 4개 있어야 되는데 6이 이미 뽑혀있는 상태고 8도 이미 뽑혀있는 상태예요. 그럼 5, 7, 9 중에 3개를 뽑아야 돼요. 그죠? 네. 5, 7, 9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요. 하나, 둘. 뭐가 문제지? 15분에. 아,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6을 아마 아까 이미 뽑았잖아요. 6을 뽑은 걸 내가 안 곱해놔서 그런데 6을 뽑은 걸 뭐 1 이런 식으로 곱해서 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1개, 3개 뽑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4개 뽑은 거예요. 6을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1, 3 중에 하나만 뽑을 수 있어요. 아유, 조심해야겠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56분의 12가 나와요. 다음 P4. 얘도 분모는 똑같이 85고요. 그리고 6 이미 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고 A가 지금 6분의 4니까 짝수가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 4, 6, 8이니까 2, 4, 6 다 뽑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니? 네, 2, 4, 6 다 뽑아야 되고 2, 4, 6, 8 다 되는 거니까 3C, 3이라고 써야 되나 그러면? 2, 4, 6 다 뽑아야 되잖아. 4, 3이니까. 뭘 이미 뽑았다고요? EC가 아니라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6하고 내가 지금 1 곱해놓은 건 6 뽑았다는 얘기예요. 8 이미 뽑혀있죠. 그러면 짝수 둘 다 뽑아야 되니까 EC라고. 아 그래요. EC. 그러면 얘도 뽑았고 얘도 뽑았고 얘도 뽑힌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우린 3개를 뽑은 상태예요. 8까지 뽑혀있어요. 그리고 B가 3이니까 5 이상의 눈이 3개여야 되죠. 그럼 5, 7, 9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네. 예. 그럼 3C가 되겠네요. 아니 하나 3C1 5, 7, 9 중에 2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C 맞는 거 같은데? 아 6, 8이 이미 있다. 아 헷갈리네. 3C1이 맞죠 그러면? 그죠? 3C1이 맞고 그럼 하나 뽑았으니까 지금 5개 뽑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남은 숫자 중에 21 곱해야 되네요. 아 힘들다. 그러면 56분의 6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나 지금 말하면서 풀어서 되게 힘든데 말을 안 하고 풀면 좀 할만해요. 입을 다물고 풀면 좀 할만한데 예. 말하면서 풀기가 힘들어요. 남은 거는 56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6을 하는 것 뿐이죠. 예, 하시면 56분의 27 이렇게 나와요. 얘는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사실 센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상위 교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좀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풀어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432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n에 대해서 fn을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n제곱을 다 계산해 놓는 게 안 편하겠니?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표 하나 그려가지고 다 계산해버리지 뭐.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게요. n이 1일 때 2일 때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럼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i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i겠죠. 얘는 1이죠. 마이너스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고 다시 마이너스 1입니다. 됐니? 예. 그럼 fn1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저 밑에다 계산하는 값이잖아. 더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i하고 i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가능하죠. 맞잖아? 당연히 i하고 마이너스 i도 가능하고 1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해요. 그죠? 네.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36이겠죠. 맞잖아? 마이너스 i가 지금 2개가 가능하잖아요. i는 1개밖에 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수가 2가지예요. 마이너스 1도 2개가 가능하죠. 1은 1개밖에 안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 i 때문에 2개.
얘도 마이너스 1 때문에 2개. 그래서 답은 9분의 2 되겠네요.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위에 거. 그죠? 테리 문제를 성실하게 풀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풀고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어왔어야 관심이 생기거든요. 알겠죠? 네. 상자 A와 상자 B에 각각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동전 1개를 사용하여 다음은 시행을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상자 A에서 공 1개를 꺼내어 상자 B에 놓고, 뒷면이 나오면 상자 B에서 공 1개를 꺼내어 상자 A에 넣는다. 그래요. 네.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이게 중요하네. 이게 지금 공 자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의 개수만 중요한데,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공이 B에 있는 공으로 2개가 더 넘어가는 상황이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차피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A의 공이 B로 넘어가죠. 자,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처음에 66이잖아요. 시행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자. A도 처음에 6개 있고 B도 처음에 6개 있잖아. 그럼 H가 나오면 얘가 5개고 얘가 7개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앞면이 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따지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초기화, 결국은 마지막에 HH로 끝나야 되거든. 그래서 초기화가 된다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그냥 골고루 4번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앞면이 연달아 나와야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까 확인했잖아요. 뭐가 안 돼요? 앞면 2번이 연속으로 나오는 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냐? 네,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4팩, 2팩, 2팩이잖아요. 몇 가지예요? 6가지밖에 없죠. 이 6가지 중에서 HATT를 제외한 나머지는 된다. 몇 가지만 확인해보죠. HTTH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H가 나왔으니까 5, 7일 거예요. T가 나왔으니까 다시 66입니다. T가 나왔으니까 7, 5겠죠? H가 나왔으니까 66이죠. 8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8이 되려면 HH가 연달아 나오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HH가 연달아 나오는 것만 빼면 된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4팩, 2팩, 2팩 다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안 된다고? 한 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머지 여기는 고정입니다. 이거 섞으면 안 돼요. 괄호 쳐놨잖아요. 그러면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2분의 1만 6개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각각의 동전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알겠죠? 사건에 발생하는 순서만 제가 센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2분의 1 6개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하시면 64분의 5가 나와요. 얘도 할만하죠. 아까 그 문제가 좀 지나치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만한 문제인가 싶은 느낌. 435번.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7번 던지는 거잖아요. 총 7번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앞면이 3번 이상이니까 진짜 앞면 3번 하고 뒷면 4번인 경우 되는 거죠. 맞잖아. 두 번째, 앞면 4번인 거 하고 뒷면 3번인 것도 되는 거죠. 물론 앞면 5번, 뒷면 2번, 앞면 6번, 뒷면 1번, 앞면 7번 뭐 이렇게 다 해도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3번만 했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나 조건에 입각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 2개의 케이스만. 더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 2가지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얘들을 나열하는 모든 방법은 7C3이에요. 맞잖아.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앞면이 연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면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TTTT 4개를 나눠놓고 이 빈자리를 골라서 H를 꼽으면 되죠. 맞잖아? 빈자리가 5개니까 5C3을 빼면 되겠네요. 이걸 제외하면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2개라도 인접하면 되는 거야. H 하나도 있으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7개 곱하면 되겠죠. 아까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사건의 순서를 먼저 센 다음에 2분의 1에 7제곱 곱하는 거. 이해됐죠? 얘가 128분의 25예요. 일단 이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요. 이 경우는 7C3로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7C4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똑같은 거예요. 네. 7C3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7팩, 4팩, 3팩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TTT가 있으면 앞면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가 딱 한 가지가 가능하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28분의 34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나를 만족합니다. 맞잖아. 이게 딱 한 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7C5도 되고 7C6도 되고 7C7도 그냥 다 되는 거야. 여기다가 2분의 1에 7제곱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28분의 29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6분의 11 나옵니다. 얘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라는 거. 그죠? 네. 얘는 뭘까요? 얘는 전사건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집에 못 가요. 네.